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에너지띠에 대해서 에너지띠를 가지고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에너지띠를 배웠고, 이걸 통해서 뭐다? 도체, 부도체, 반도체 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냐면은, 얘가 원자가 띠라고 한다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전도띠겠죠? 그래서 전도띠랑 원자가띠랑 겹쳐져 있는 구조, 이 구조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도체라 불렀어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도체는 뭐 철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금 등의 금속, 이 도체에 해당이 되었고, 근데 두 번째로 반도체는 어떤 경우였냐면, 여기 원자가 띠가 있다면 전도띠가 살짝 띠틈 간격을 두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띠틈이 존재하겠죠. 존재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정량의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전자가 쉽게 전이를 했던 거였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반도체라고 불렀습니다. 이 반도체에는 뭐가 있냐면은 실리콘, 규소, 그 다음에 저마늄 등의 원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원자가띠가 있다면 전도띠가 간격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만큼에 해당되는 띠틈을 가지는 원자가 있었죠. 이 에너지띠가 있었죠. 자, 이러한 에너지띠 구조를 보고 뭐라 부르냐, 우리는 부도체라 불러요. 자, 그래서 부도체는 이 띠틈이 매우 넓기 때문에 전자가 쉽게 전이하지를 못하는 성질을 가지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도체는 뭐가 있냐면은 고무, 나무 등의 비금속 물질, 요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부도체라고 하는 것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도체들은 이러한 에너지띠를 가진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띠 간격이 의미했던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잘 봐요 여러분. 이 간격은 원자가 띠에서 전도띠로 전자가 전이하는데 얼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뭐다? 얼마나 전자가 쉽게 전이하는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가 쉽게 전이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전도띠랑 원자가띠랑 거의 겹쳐져 있는 구조고, 부도체는 아주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전자가 쉽게 못 가기 때문에 띠 간격이 넓은 거겠죠. 그러나 반도체는 뭐다? 일정량의 에너지만 가해지면 올라가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간격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이 반도체에 보면은 실리콘이라든지 이 규소라든지 또는 저마늄, 이런 것들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는 왜 하필이면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은 것들이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죠 여러분. 그리고 이 띠틈이 왜 반도체는 이 정도 간격을 가지고 부도체는 왜 이만큼 에너지 갭이 생기고 도체는 왜 에너지 차이가 거의 없는지 궁금하시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반도체의 선행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실리콘과 그 다음에 게르마늄, 저마늄이 반도체에 해당이 되는지, 그 원자 구조를 조금 보면 더 자세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주기율표랑 또 규칙 중 하나가 있는데, 옥텟 규칙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깊이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요거 이해하게 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주기율표를 보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는 우리 알다시피 1번부터 20번까지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수, 헬, 그 다음 뭐가 있죠? 리, 배, 붕, 탄, 질, 산, 풀, 네. 그 다음에 나, 마, 알, 규,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이렇게 1번부터 20번까지 존재합니다. 맞죠 여러분? 오케이, 이건 잘 아마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주기율표에 존재하는 이 원자들은 원자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 20번까지 가는데, 이 번호 순서는 원자에 있는 전자 개수의 순서이기도 하고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의 값이기도 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이 전자의 개수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자, 이 전자의 개수를 볼 건데, 참 자연은 신기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연은 스스로 안정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자체는 불안정한 것보다 안정한 상태, 안정하다는 것은 에너지적으로 낮은 상태를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낮은 곳으로 가죠.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듯이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어쨌든 자연은 에너지를 낮추면서 스스로 안정해지려고 하는 성질을 가집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원자들이 안정해지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원자들이 안정해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원자들이 안정해지는 방법은 우리 높은 곳에 낮은 곳에 떨어지듯이 그런 것처럼 이제 깊이 들어간 비슷해요. 뭐냐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원자들이 안정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들이 안정해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최외곽 껍질, 최외곽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거나 전자를 아예 비워버리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뭐냐면은 원자들은 스스로 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들은 최외곽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거나 비우면서 안정해집니다. 오케이. 이것이 뭐냐면은 이것이 원자가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자는 최외곽 껍질인 전자를 다 비우거나 다 채우거나 하는 방법으로 안정해질 수 있구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 리튬 한번 볼게요.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3번이죠. 원자 번호가 3번인데 3번이라는 소리는 원자핵은 양성자 플러스 3이고 전자는 3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핵이 있으면 처음에 전자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1개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밖에 못 들어가지만 두 번째 껍질부터 세 번째 껍질 이렇게 8개씩 들어가죠. 그럼 리튬은 이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이렇게 1, 2, 3, 4, 5, 6, 7, 8개를 싹 다 채우거나 또는 아예 비워버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튬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뭐냐면 8개의 전자를 다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1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의 전자를 외부에서 받거나 또는 즉 이 최외곽 껍질에는 요 전자 하나를 1개의 전자를 버릴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편할까요, 여러분? 자, 7개를 다 받는 것보다는 이 최외곽 껍질에 1개 있는 걸 버려가지고 1번 껍질만 2개로 꽉 채우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겠죠. 네, 그래서 리튬은 하나의 전자를 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원자 핵 플러스 3에다가 전자 3개 마이너스 3. 그래서 원래 기본적인 리튬의 상태는 중성 상태예요. 오케이. 이 중성 상태의 리튬이 전자를 버려버림으로써 뭐가 된다? 전자를 잃어버리다 보니 원자핵은 플러스 3 그대로인데 전자는 2개 있네. 그럼 플러스 3의 전자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리튬은 이온이 되면서 스스로 안정해지는 것이죠. 이게 원자가 안정해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안정해지는 방법은 원자 껍질, 최외곽 껍질의 전자를 싹 다 채우거나 아니면 아예 비워서 없애버리거나 그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거거든요. 마치 뭐냐면 여기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쪽에 있는 전자 껍질에는 전자를 따라가려고 해요. 헬륨은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꽉 차 있고 네온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꽉 차 있고 아르곤은 세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을 하고 8개의 전자를 다 채우거나 다 비운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외곽 껍질에 전자를 다 채운다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다 채운다. 그럼 8개를 다 채운다는 것은 우리 8개를 뜻하는 접두어, 옥타라는 말 들어봤죠? 옥타. 요걸 따가지고 뭐라 부르냐면은 옥텟 규칙, 옥테트 룰이라 불러요. 이 옥테트 룰을 따라서 뭐가 된다? 원자는 안정해지려고 한다.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전자를 다 채우거나 아예 비워버리거나.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옥텟 규칙이라 부른다.
이해되죠, 여러분? 반도체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이제 선행 작업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리튬뿐만 아니라 나트륨도 있습니다. 자, 나트륨은 11번이에요. 그럼 나트륨의 원자를 봅시다. 나트륨 원자 핵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전자가 2개가 있을 거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꽉 차야 되는데 1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트륨도 마찬가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이 최외곽 껍질에 전자를 다 채우거나 비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만약에 다 채우려면은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7개의 전자를 외부에서 어떻게 된다? 받아야 되겠죠. 근데 비우려면은 어떻게 되면 될까요? 최외곽 전자 이놈 하나를 버리면 되겠죠. 1개의 전자를 방출한다. 자, 이때 1개의 전자를 방출한다. 이때 방출한다는 말은 이 전자가 오히려 자유전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번. 나트륨도 처음에는 중성이에요. 오케이. 중성인데 이것이 전자를 잃어버려 가지고 양이온이 되어버리겠죠. 이렇게 나트륨도 이온이 되면서 뭐가 된다? 안정한 형태로 취해진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안정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리튬, 나트륨처럼 이런 금속들은 전자를 어떻게 된다? 버리는데, 외부에 방출하는데, 이 전자를 버린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자유전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유전자로 만드는데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조금만 들어요. 그 말은 상온에서 쉽게 전자들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에너지가 조금 들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따라서 원자가 띠와 전도띠 간격이 전도띠가 어떻게 된다? 겹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도체를 배울 때 원자가 띠랑 전도띠랑 겹쳐져 있죠. 그 말은 원자가 전자가 뭐가 된다? 전도띠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원자가 띠는 전자가 전도띠로 가기 위해서 에너지가 얼마 들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그 이유가 뭐냐? 여기 최외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우리는 쉽게 방출할 수 있는 거죠. 왜? 나트륨이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전자를 7개 얻는 것보다 버리는 게 쉽기 때문에 쉽게 전자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은 조그만 에너지로도 전자를 자유전자로 만들 수 있다. 그거를 물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다?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 간격이 거의 없고 뭐다? 겹쳐져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금속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할 수 있겠죠? 그럼 띠 간격이 왜 금속은 전도띠랑 원자가 띠랑 겹쳐지게 표현을 하는지 구분할 수 있겠죠? 네, 전자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띠 간격이 작은 겁니다. 왜? 띠 간격은 에너지 간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다? 에너지 간격이 작기 때문에 겹쳐서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볼게요, 여러분. 플로린 한번 봅시다. 플로린. 자, 플로린은 어떻게 된다? 9번이죠? 9번 플로린을 보면은 이렇게 돼요. 핵이 있으면은 이렇게 전자가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있냐? 7개가 있어요. 1, 2, 3, 4, 5, 6, 7. 그럼 하나의 전자가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플로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최외곽 전자를 다 채우거나 다 비우거나 택해야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플로린은 이미 7개가 있기 때문에 7개를 버리는 것보다 1개를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이 쉽겠죠. 오케이. 따라서 외부에서 전자를 받으려고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럼 전자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받기만 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전자가 잘 방출하지 않네. 그래서 플로린 같은 물질들은 비금속에 분류가 되는 거예요. 전자를 배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전자를 1개 얻는다.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오히려 얘는 전자를 7개를 버리는데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들겠죠. 그래서 전자를 방출하는데 큰 에너지가 든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플루오린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얘도 처음에는 중성인데 외부로부터 전자를 공급받아서 뭐가 된다? 이온이 돼버립니다. 이 이온이 뭐가 된다? 안정한 상태겠죠? 오케이. 중성 상태는 기본적인 상태가 되고 안정한 상태는 이온 상태가 안정한 상태로 변한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전자 7개를 방출하는 것보다 전자를 받아들이는 게 받는 게 훨씬 더 편하다. 그래서 전자를 주는 것이 오히려 에너지가 더 많이 든다. 그렇게 해서 플루오린은 뭐다? 네,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를 주지 않네. 얘는 비금속인 거죠. 그래서 전자를 외부로 주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드네. 그래서 비금속은, 즉 부도체는 뭐가 된다? 이 원자가 D에서 전도지 사이 간격이 엄청 큰 겁니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들기 때문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시로 염소를 한번 봅시다. 염소 Cl 17번이죠. 염소는 어떻게 되냐? 여기 핵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자가 2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꽉 차 있고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있을까요? 17번이니까 7개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전자가 한 자리가 비어요. 그럼 이 자리를 또 채워야 되겠죠? 안정해지려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플루오린과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7개를 버리는 것보다 어떻게 된다? 한 개를 외로부터 받는다. 알겠죠, 여러분? 따라서 전자를 한 개 없고 오히려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방출하는데 큰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염소도 Cl인데 얘가 외부로부터 전자를 받아가지고 뭐가 된다? Cl- 이온이 되어버립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요. 전자를 오히려 자유전자로 만드는데 큰 에너지가 들겠죠. 왜냐면은 금속 같은 경우는 최외곽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줄 수 있지만 작은 에너지도 줄 수 있지만은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가 최외곽 껍질에 뭐다 17개나 있어요. 비금속 같은 경우에 17개나 있기 때문에 7개 있죠. 7개가 있기 때문에 얘를 떼내는데 훨씬 더 큰 에너지가 들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자 한 개 받는 게 더 안정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전자를 잘 주지 않죠. 그래서 큰 에너지가 든다. 이 말은 뭐냐면 오히려 전자를 얻어서 안정해지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조금 더 이제 물리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원자가 D와 전도 D 사이의 간격이, 이거는 이제 에너지 간격이겠죠. 간격이 엄청 크다 라고 우리는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Cl이 Cl-로 이온화되고 이온이 돼버리고 나트륨이 Na+로 이온화됐을 때 요 둘이가 만난다. 이 둘이 이온끼리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난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온 결합이라 부르죠. 그래서 나트륨과 염소가 만나는 건 이온 결합 중에서 이온 결합이 되고, 이건 우리 잘 아는 소금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만나트륨이겠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이 왼쪽에 있는 얘들은 금속인데 얘들은 비금속이겠죠? 그럼 중앙에 있는 얘들은 뭐냐 이거죠, 여러분. 잘 보겠습니다. 실리콘 일드리겠습니다. 실리콘, 규소. 자, SI는 몇 번일까요? 14번이죠. 자, SI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여기 핵이 있다고 한다면 전자가 2개가 있겠죠? 그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 최외곽 껍질에 전자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오, 4개가 있네. 그럼 최외곽 껍질에 전자를 다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전자를 4개 방출 또는 뭐가 될까요? 전자를 4개 흡수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전자를 4개 방출할 수도 있고 4개 흡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온도가 높거나 에너지가 좀 있는 상황에서는 전자를 방출할 수 있겠지만 상온 25도씨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그런 온도에서는 주로 전자를 흡수하는 비금속 성질이 강합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어떻게 된다? 전자를 쉽게 방출할 수 있어요.
그러네 상온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상온에서는 어떻게 된다? 거의 전자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된다? 상온에서는 어떻게 된다? 거의 절연체, 뭐다? 비금속이겠죠? 비금속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얘는 온도가 높으면 도체의 성질에 가까워지고 온도가 낮으면 도체가 아닌 부도체의 성질에 가까워지고 그래서 실리콘 또는 저마늄 이런 것들을 주로 우리는 반도체라고 불러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반도체에는 실리콘이나 저마늄 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특징이 지난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를 방출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자유전자로 만드는 거겠죠? 자유전자로 만드는데 어떻게 된다? 에너지가 적당히 들어갑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냐면은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될까요? 좁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할 수 있겠죠. 왜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을 반만 가지냐? 원자가 최외곽 전자에 있는 전자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 주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받기도 하겠죠. 그래서 도체와 부도체의 반 정도 성질 반도체라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리콘이나 저마늄 등이 있죠. 이 중간에 있는 14조 원소들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저마늄 있어요. 탄소 말고 실리콘, 저마늄 쪽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정의하기를 순수한 실리콘 그리고 순수한 저마늄 얘들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순수 또는 고유 반도체라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순수 반도체는 낮은 온도에서는 뭐가 된다? 거의 절연체 부도체에 가깝습니다. 이건 기억해야 돼요. 오케이. 그럼 부도체에 가깝다는 것은 전자를 잘 방출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실리콘끼리 결합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결합하냐면 서로 전자를 주지 않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서로 전자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실리콘끼리는 어떤 결합을 하냐? 전자를 주지 않네. 서로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약속을 하냐면 그럼 서로 우리 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전자를 공유하자 해서 전자를 공유해버리는 공유 결합이란 걸 하게 돼요. 이렇게 주위에 있는 실리콘 원자끼리 전자를 서로 공유하겠죠? 공유합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공유 결합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그냥 현재 상온에서의 실리콘의 구조가 돼요. 그래서 얘를 보고 전자를 공유한다. 우리는 공유 결합이라 불러요. 왜 공유 결합을 하냐? 전자를 주기 싫어하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그러나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자를 잘 주려고 하겠죠? 도체 성질이 강해지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실리콘 순수 반도체의 에너지 띠를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원자 갓띠 그리고 전도띠는 대략 어디쯤 있냐면 요쯤에 뭐가 있냐면 전도띠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상온에서는 원자가띠에서 전도띠를 쉽게 못 갑니다. 조그만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겠죠? 그렇다고 온도를 열심히 높여서 전자를 이동시키면 좋긴 하겠는데 그러기에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택하냐? 자, 이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사다리처럼 중간 다리를 만들어주게 되면 오히려 전자가 쉽게 껑충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 에너지 준위, 즉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줍니다. 알겠죠, 여러분? 에너지 준위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뭐냐? 이 실리콘 원자들을 하나 빼버리고 다른 원자를 집어넣음으로써 에너지 준위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할 수 있겠죠? 이걸 보고 우리는 불순물을 주입한다고 말해요. 이 불순물을 주입한 반도체를 뭐라 부르냐? 불순물 반도체라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냐, 이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에서 불순물을 집어넣은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고, 자, 이 부분까지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순수 반도체에는 실리콘과 저마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원자, 가전자, 즉 최외가 껍질에 있는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4개 줄 수도 있고, 다 채우기 위해서 4개 받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도체 같은, 어떨 때는 반도체 같은 이 최외곽 껍질의 전자 구조를 만족하는 게 실리콘과 저마늄이다. 그래서 순수 반도체, 반도체는 실리콘과 저마늄이 사용되고, 그 실리콘과 저마늄이 있는 그 고유 반도체, 순수 반도체에다가 이 전도띠 사이와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의 에너지 준위를 첨가해주는 반도체인 불순물 반도체, 이거를 다음 시간부터 배울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화이팅!